시장의 비밀이라고 해서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냥 나름 뭐 노하우라고 하면 노하우고, 여러분들 장사를 오래 하시거나 시장을 뭐 저처럼 뭐 거의 매일 나가시면 저절로 알게 되시는 것들이에요. 저절로 알게 되시는데, 아마 처음 접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려움이 있을 거니까 제가 힌트를 드리겠다는 겁니다. 힌트를. 그 힌트가 뭐냐면요, 창고라는 거예요. 창고. 또는 영어로 벤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그냥 흔히 시장에서 벤더 또는 뭐 창고, 발음이 창고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던데, 그 창고의 개념이 뭐냐 하면 직접 판매 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창고라고 표현합니다. 그 벤더는 중간 유통자를 벤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사전적인 의미는 뭐 저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시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 벤더가 어떤 일을 하느냐, 패션으로 볼 때, 옷으로 여성복으로 봤을 때 어떤 일을 하느냐, 벤더는 잘 팔리는 제품의 디자인을 사진이나 작지라고 해서 작업 지시서가 있어요. 그 작지를 중국으로 보냅니다. 그럼 중국에서 제품을 만들겠죠? 만들어서 한국 사람에게 납품을 해요. 그럼 벤더는 그럼 그 제품 납품받은 걸 어떻게 하느냐? 그걸 동대문 시장 또는 남대문 시장 또는 화곡동 뭐 아무튼 여타 큰 상권에다가 푸는데 대부분에게 사람에게 막 안 줍니다. 특정 개개인, 주로 믿을 수 있고 신뢰관계가 쌓여있고 거래가 많은 사람한테만 주죠. 우리는 그분들을 소위 말하는 원도매라 그래요. 원도매. 자, 만약에 저는 아동복 할 때, 여성복 할 때, 아동복 할 때는요, 한국에서 100% 만들었고, 제가 여성복 할 때는 100% 중국에서 가지고 왔었어요. 예, 어떤 아이템을 파는 데 따라 차이가 좀 있긴 있었는데, 제가 그렇게 해서 중국에서 물건을 받아서 판매를 하는데, 어쨌든 내가 물건을 처음 뿌리는 사람이죠. 벤더 아니에요. 시장에서 물건을 처음 뿌리는 사람을 우리는 원도매라고 부릅니다. 그 원도매는 다시 중도매에게 물건을 또 뿌려주죠. 또. 그러면서 본인도 제품을 팔아요. 그러나 벤더는 직접 판매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벤더는. 근데 저 벤더가 경우에 따라서 원도매가 직접 벤더를 뛸 때도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 어떤 경우냐면 한국에서 원피스를 하나 만들려고 하니까 제작비가 4만 원이 나와요. 예, 공단, 실크 느낌이 나는 공단 원단 있죠. 공단으로 좀 퀄리티 있는 원피스를 만들어 보니 대략 4만 원이 나왔어. 공장도 생산가가. 그러면 도매 마진 붙여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 도매로 팔 때 5만 5천 원 정도 도매를 내야 되는데, 그러면 5만 5천 원에 사입하신 여러분들은 대략 10만 원 팔아야 되잖아요. 2배 뛰긴 하셔야 되니까. 10만 원에 이게 물건이 팔릴 거냐니까. 안 팔린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내가 한국에서 만들 때 대략 4만 원에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제가 직접 중국에 가지고 들어와서 오다를 넣으면요, 4만 원짜리를 대략 10,000 원대에 맞출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겨요. 한국에서는 200장 또는 100장만 만들어도 되는데, 중국 가져갔더니 기본 캐파가 3,000장이에요. 그냥 패턴 따위 올라가면 3,000장입니다. 무조건. 칼질 들어가면 무조건 3,000장이에요. 물량에 나는 부담을 느낀단 말이야. 내가 과연 3,000장을 소화할 수 있을까? 그 재고 부담을 안을 수 있을까? 현찰 박아서 만들었는데 안 팔려버리면 박살 나잖아요. 그래서 보험을 들고 싶은 거야. 어떤 보험? 중도매 B와 C를 사전에 섭외합니다. 야, 너 이거 원피스 만들려고 그래도 4만 원 들어가잖아. 내가 너한테 3만 원에 줄게. 2만 5천 원에 줄게. 또는 2만 원에 줄게. 해볼래? 그래? 그럼 예를 들어 중도매 B가 한 연간 한 1,000장을 파는 사람이야. 중도매 C는 연간 2,000장을 파는 사람이에요. 원도매인 나도 한 2,000장 팔 수 있어. 그러면 내가 중국 들어가서 3,000장, 기본 캐파가 3,000장이니까 3,000장 혼자 팔면 1,000장이라는 재고 리스크를 안아야 되는데, 중도매 B와 C 덕에 3,000장 그대로 다 만들 수 있죠. 다 판매할 수 있잖아. 떠넘길 거니까. 대신에 얼마에 떠넘겨요? 한국에서 만들면 4만 원인데, 중도매 B는 1,000장밖에 못 파니까 너는 3만 원에 물건 가져가. 중도매 C는 너는 2,000장씩 팔 수 있으니까 2,000장 가져갈 거니까 내가 2만 5천 원에 줄게. 그런데 판매할 때 절대로 4만 5천 원 밑으로 팔지 마. 라고 원도매가 가격을 딱 제시를 해요. 그러면 중도매 B와 C는 좋죠, 기분이. 내가 2만 5천 원 또는 3만 원에 공급받아서 4만 5천 원 더 큰 폭의 마진을 볼 수 있잖아. 근데 왜 한국에 4만 5천 원이냐? 생산가가 4만 원이니까. 생산가가 4만 원이니까 보통 일반 도매는 5만 5천 원에 팔아야 돼요. 근데 B랑 C는, 그리고 원도매인 A,
그 A, B, C는 45,000원에 똑같이 팔아도 우리는 이윤이 남지. 근데 경쟁자는 절대 못 따라오잖아. 그쵸? 원피스 한 장이 4만 원인데 4만 원 주고 만들어가지고 45,000원에 도매내면 자칫 재고 리스크까지 생각을 하고 하면은 마이너스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판단 말이에요. 그 가격에.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팔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보통은 A, 저 같은 원도매를 못 찾아냅니다. 눈이 없어요. 첫째, 눈이 없는데. 근데 시장에서 오래 하다 보면 저절로 알게 돼요. 저절로. 원도매는 저절로 알게 됩니다. 오늘 제가 사장님, 저거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어요. 예를 들어 대표님들이. 그 여러분들이 저한테 와서 사장님 원도매요? 그런 말 묻지도 않지만, 묻지도 않아요. 원도매냐고 물으면, 네, 제가 원도매예요. 사장님이 직접 만들었어요? 네, 제가 만들었어요. 난 내가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B 또는 C에게 가서 당신이 직접 만들었냐라고 물어보면 이분도 똑같이 이야기해요. 내가 디자인했고 내가 만들었고 내 공장을 돌렸다라고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끼리 리그이기 때문에 입을 맞춰요. 그냥 내가 만들었다고 이야기해도 서로 무방합니다. 절대 터치하지 않아요. 그런 말 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느냐, 실제로 제가 당했던 일이에요. 제가 디오트라고 말해도 괜찮겠죠. 몇 년 전 일이기 때문에. 디오트 1층에서 터들넥 코트를 사입을 했습니다. 꽤 괜찮게 22,000원에 사입했어요. 와, 싸다. 난 3구에 팔면 딱 좋겠네. 그리고 가지고 와서 그 깔도 있고 디자인도 여러 개 있잖아. 사진 작업하고 다 했어요. 다 했는데 우리 직원이 너무 부지런한 직원이, 걔가 일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부지런해서 밤새 경쟁 물건을 찾았는데 똑같은 물건이 뜬 거야. G마켓에서 얼마에 파느냐? 2만 원에 팔고 있네. 난 사입 가격이 22,000원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제가 그 물건 들고 그 사진, 캡처 뜬 사진 들고 제가 찾아갔어요. 사장님, 야, 이 봐봐라 이거. 너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느냐? 너 나한테 22,000원 물건 줘놓고서 이게 뭔 짓이야? 네가 지금 2만 원에 팔고 있네. 네가 만들었다며. 확실해? 죽어도 내가 만들었대요. 그런데 어떻게 2만 원에 나올 수 있어? 네가 파는 거 아니야? 아니래요. 자기는. 이 물건 어디서 나와요? A가 뿌린 거예요. A가. 그 A가 개념 없이 뿌린 거지. 실제적으로 원덤의 A는 B와 C를 지켜주기 위해서 다른 라인을 풀지 않아요. 왜? B가 1,000장 팔고 C가 2,000장 팔 거니까, 내가 2,000장 파니까 딱 5,000장만 작업해서 그것만 물고 가는데 자기 개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더 찍어서 다른 루트로 더 뿌린 거야. 그러면서 누군가는 망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오픈마켓이 가끔 힘들 때, 가격이 흐려질 때 어떤 뭐 때문에 흐려지느냐 하면 죽은 자의 재고 때문에 힘들어요. 내가 망하잖아요. 내 원가 2만 원짜리인데 내가 지금 망한 입장에 의해서 뭔들 못하겠어요. 5,000원, 3,000원에 뿌린단 말이야. 소비자가 뭐를 인식해요? 5,000원, 3,000원이 정상 가격이라고 인식하는 거야. 근데 2만 원, 3만 원에 파는 사람 네가 비싸게 파는 거잖아. 이렇게 따지고 들면 해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게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원덤의 A, 이 리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가격을 지켜줍니다. 내가 공급받는 가격은 공급받는 가격이지만 그 최소한 판매가 45,000원 결정이 되면 10원도 안 내리려고 그래요. 그게 맞는 거고, 그게 상도고, 이 상권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가격을 흐리지 않는 것. 그런데 망한 사람이 뭔 짓을 못해요. 그렇죠? 그 망한 사람이 난 망했으니까 G마켓에다 직접 풀면서 2만 원 때려버린 거야. 그럼 제가 어떻게 해요? 그 촬영한다고 3일 날렸죠. 피팅 모델 30만 원씩 주는데, 30만 원, 사진, 그 포토그래퍼 30만 원 주는데 다 날렸잖아요, 저는. 그 원가, 옷 부담. 그런데 그건 누구 잘못이에요? 무조건 내 잘못입니다. 왜 조사를 안 했냐는 거야. 왜 문 열자마자 보인 그 코트를 사입을 했던 거 내 실수죠. 물론 제가 그때 가서 막 도매집에 열받아가지고 막 너무 화가 나니까 사진 안 찍었으면 그거 선물했을 거예요. 그냥 주변 사람들한테. 사진까지 촬영 끝내놓고 다 그것 때문에 3일을 고생을 했는데 어머 이거 뭐야. 힘들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도매를 찾는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렇게 찾는다고 찾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유일하게 어떻게 찾느냐? 거래를 많이 해보고 사람을 많이 겪어보면 여기가 원도매겠구나. 저절로 알게 됩니다. 근데 요즘 옛날에는 정장집은요 정장만 팔았어요. 자켓은 자켓만 만들어 팔고 원피스는 원피스만 팔았는데 요즘 점점 동대문이 어떻게 돼가느냐? 토탈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청바지도 팔고 셔츠도 팔고 뭐 이게 아래 위 옷 다 팔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오리지널 원도매 집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예를 들어 토탈로 청바지도 팔고 셔츠도 팔고 넥타이도 팔고 자켓도 다 파는 사람이야. 근데 나는 예전부터 자켓 하던 사람이었어요.
자켓 하던 사람인데 시대가 그러니 나는 청바지도 팔게 되고 셔츠도 팔게 된 건데 그러면 자켓은 내가 직접 중국에 작업시켜가지고 내가 원도매가 되겠지만 셔츠나 바지는 나도 중도매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원도매라고 해서 그 한 가지 아이템에서 원도매일 뿐인 거지 그 사람이 판매하고는 모든 아이템이 원도매일 거다.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APM 같이 고가 시장을 유지를 하고 있으면서도 이게 100% 한국산일까? 섞어판다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 한국에서 내가 직접 디자인해서 만든 제품이 꽤 많긴 하지만 중국에서 광주에서 가지고 와서 섞어서 팔 수도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아이템이 메인 아이템이냐 그걸 빨리 찾아내는 거가 원도매에 빨리 접근하는 방법이죠. 이 집에는 도대체 뭘 잘하지? 원피스도 자켓, 셔츠, 넥타이, 바지 다 걸려 있는데 이 집에서 제일 잘하는 물건이 뭘까? 그걸 찾아보세요. 그래서 첫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 조사를 잘하기 위해선 세 가지 경쟁자, 소비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가 나예요. 나. 자사 분석이라는 거죠. 삼시 분석이라고 하는데 삼시 분석을 통해서 어떤 아이템이 결정이 되면요. 그 하나의 아이템만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시장 조사 방법이 잘못된 게 뭐냐면 자켓도 이쁘다. 바지 이쁜데. 셔츠 이쁜데. 넥타이 이쁜데. 그러니까 내가 오늘 본 아이템이 머릿속에서 혼동이 오는 거예요. 내가 밖에 나갈 땐 오늘은 자켓만 볼래. 자켓만 봐야 돼. 오늘 경쟁자 A와 B와 C가 팔고 있는 아이템이 이런 것들이니까 난 이 자켓, 이런 스타일의 이 자켓 이것만 찾으세요. 괜히 어물게 셔츠도 보고 바지 같이 보지 마세요. 그러면 머릿속에 혼동이 옵니다. 혼란이 오고 나는 원도매 집을 찾는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럼 자켓이 어느 집을 잘하는지 여러분들 눈에 들어오게 돼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일명 소위 말하는 창고가 벤더가 된다면 그 사람들은 직접 유통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물건을 돌려만 주고 있어요. 프로모션 한다 그러는데. 근데 원도매, 직접 도매해서 판매하시는 분들도 벤더가 돼서 작업할 수 있다. 이게 시장 논리예요. 시장 구조고. 그러면 이것들이 시장에서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느냐. 제가 아까 누존에 어떤 물건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3층과 6층에 남성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누존 3층에 가보시면 제일 강한 제품이 청바지, 남자 정장이에요. 근데 이 청바지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물어보면 자기가 다 만들었다 그러지. 내가 직접 디자인했고 내가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자, 여러분, 우리 유통이라는 어떤 시장이 있는데 유통이라는 게 어떤 게 유통이죠? 제가 예를 들어 어떤 제품을 이 전화기를 공장에서 만들었을 때랑 최종 소비자 손에 쥐어졌을 때랑 물건의 상태는 변함이 없습니다. 똑같죠? 그러나 이 전화기가 공장에서 총판으로 가고 총판에서 대리점 가고 대리점에서 여러분 같은 쇼핑몰한테 가고 쇼핑몰 다시 소비자 손에 오기까지 가격의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공장에서 10,000원 하던 물건이 최종 소비자 손에는 40,000원, 50,000원 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단 한 번이라도 따져본 적 있습니까? 공장도 가격은 10,000원인데 왜 40,000원, 50,000원에 파냐라고? 없죠? 왜 국가는 그걸 법으로 제재하지 않죠? 10,000원짜리를 왜 40,000원, 50,000원을 팔게 놔두는 거죠? 그 유통이니까 그런 거예요. 당연히. 제품에 그 어떤 부가가치도 발생하지 않았지만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합니다. 한 단계 거칠 때마다. 농산지에서 배추가 농지에서는 200원, 300원에 들어와서 200원, 300원짜리가 실제 소비자한테는 5,000원, 6,000원에 팔리잖아요. 그쵸? 그게 왜? 유통이 복잡하니까 그런 거예요. 복잡하니까. 어쨌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그 유통 마진을 인정하고 있고 법으로 보장해주고 있잖아. 그쵸? 그렇다면 내가 만약에 이 유통 단계에서 한 단계를 줄일 수 있다면 나는 더 좋은 조건으로 가지고 있나요? 없나요? 있겠죠. 100%딱 그렇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아마도 좋은 조건으로 가지고 올 수 있을 겁니다. 대한민국에 생산되는 청바지는요. 의정부에서 다 만들어져요. 의정부에서 거의 다 만들어지는데 의정부에 가보시면 공장이 몇 개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그 나머지 청바지는 다 어디서 오느냐? 중국에서 다 건너와요. 중국에서. 건너오는데 누전에 계신 분들은 우리가 만들었어요 라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근데 사실은 동대문 안에서도 물건이 돌고 돌아요. 그 청바지가 중국에서 왔건 의정부에서 만들었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 청바지가 어디로 가느냐? 일단 남평화로 가요. 남평화 시장 2층에 가면 청바지가 되게 많습니다. 그 청바지들을 다시 누전으로 또 갖고 가요. 그러면 중간에 유통이 하나 늘었잖아요. 이 제품의 가격은 어떻게 되느냐?
뛴단 말이에요. 최소 30%. 유통 마진은 30% 아닙니까? 기본으로다가. 내가 남평에 예를 들어 10,000원짜리 청바지라면 누전으로 들어가는 순간 13,000원짜리로 둔갑을 하는 거예요. 물건은 똑같은데. 근데 여러분 찾으라고 보내놓으면 못 찾아요. 왜 못 찾는지 아세요? 누전은 마네킹에다가 DP를 해서 팔아요. 멋있게. 그런데 남평을 갔더니 청바지를 늘여놓죠. 그냥 DP의 개념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다이 위에다가 차곡차곡 개놨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전서 보면 굉장히 멋스러워 보이던 청바지가 남평에 가서 딱 보니까 왜 좀 허접한 느낌? 만들다가 만 느낌? 그런 느낌 들죠. 그게 왜 그러냐? DP빨이에요. DP빨. 그 조명빨이고 그 조명 화려하게 해서 DP 멋있게 하잖아요. 거기에 낚이신 겁니다. 그러나 그 제품의 출처는 100% 남평이라고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러나 상당한 부분이 남평화 시장에서 누전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청바지의 케이스는. 또 다른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가 있느냐면 뭔가 맞네요. 그렇죠? 동대문 전체 도모 시장을 커버하는 게 있네요. 제가 아까 청계천에 가면 다 있다 그랬어요. 뭐가 있었죠? 평화시장에 가면 모자벨트 있었고 동평화에 가면 뭐였습니까? 아까 제가 까먹었습니다. 저도. 응? 언더웨어 맞아요. 동평화 언더웨어. 그런 그 상가마다 특화된 아이템들이 있어요. 그 아이템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사입을 하시면 쌀 텐데 여기에서 사입을 한다는 거죠. 왜? 이 물건들 다 들어오고 있어요. 여기. 실제로 제가 디오트 지하에서 자파를 팔아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도매 매장을 3번을 운영했었는데 그 3번 운영하기 전에 제가 잠깐 직원으로 일을 해본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도매 유통이 알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5,000원에 판매하는 선글라스가 제가 디오트 지하에서 나와가지고 여기 청계천변이죠. 청계천변으로 뛰면 평화시장까지 오는데 5분이 안 걸려요. 근데 2,300원에 제가 평화시장에서 선글라스 사서 열심히 뛰어가서 디오트에서 팔면 5,000원이야. 2,700원의 마진이 생기죠. 5분 달리면 2,700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평화시장으로 직접 선글라스 사러 가고 안경 사러 갔다면 2,300원짜리인데 왜 저한테 와서 5,000원에 사냐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저한테 5,000원에 사면서 한 번이라도 야 너는 왜 5,000원에 팔지? 라고 따지는 사람 본 적 없어요. 왜? 유통을 인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지금 저 동대문 전체 시장을 커버하는 게요. 모자, 벨트, 신발, 가방, 그리고 아무튼 피혁 자파 전체 일체, 그리고 뭐 액세서리라고 불리는 것들 일체 다 청계천에서 빠져서 동대문 시장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액세서리를 만드는 장면을 못 봤다니까. 그런데 액세서리 팔고 있잖아요. 그럼 어디서 갖고 와서 팔지? 답은 나와 있잖아요. 남대문 내지 청계천에서 나온 겁니다. 그렇죠? 또 하나 신발상가 C동, D동이네요. 그리고 제가 여기 이쪽, 그리고 이쪽은 어디냐? 청평화랑 디오트. 여기는 팀 204랑 그 안에 자파라 이렇게 파는 곳이 있어요. 이렇게 그 APM웍스 지하랑 뭐 다 팔아요. 근데 신발상가 C동과 D동이니까 당연히 신발이겠죠. 어떤 신발입니까? 하피죠. 수제 아니고 하피죠. 그 하피가 사실은 전체 동대문 시장 지하에 다 공급해주고 있어요. 어떤 얘기냐? 신발 상가가 새벽 2시에 오픈을 합니다. 새벽 2시에 오픈하니까 어때요? 밤 10시에 오신 지방 상인들 3시에 출발해야 되잖아요. 신발 상가 못 들려요. 돈도 다 떨어지고 없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쇼핑몰 운영하시는 여러분들 피곤해서 신발 상가까지 갈 생각조차 안 해요. 그냥 커피숍에 앉아서 커피 먹고 얘기하고 계시죠. 근데 신발은 필요하잖아. 신발 상가 오픈하기 전까지 신발을 사입을 해야겠고, 그 신발 어디 판매하느냐? 각 상가 지하랑 팀 204. 아까 제가 신발 상가 팀 204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팀 204의 지하 1층과 1층에서 파는 신발들이 100%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가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3,235 빨간 거 하나 주세요. 아, 지금 우리 지금 사장님이 아직 출근 안 하셨는데 창고 가서 가지고 와야 되거든요. 사장님 한 바퀴 돌고 오세요. 창고는 무슨 창고? 신발상가 C동이 문 열 때까지 기다리는 이야기입니다. 거기 가서 사서 오겠다는 이야기죠. 와서 나한테 파는 거 나한테. 가격은 만약에 23,000원에 판매하는 평범한 신발이라면 그렇게 거쳐오면 저한테는 최소 27,000원에서 32,000원까지 받아요.
내가 여기를 갔으면 최소 5,000원에서 최대 돈 10,000원 가까이 아낄 수 있는데 내가 거기에서 샀기 때문에 손해본 거죠. 손해가 아니라니까. 법적으로 유통 마진을 보장하고 있다니까요. 그 유통을 어떻게 깨느냐. 여러분들이 그 유통을 하나 제거해 나가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제거해 나가려 그러면 알아야 제거를 하지. 알아야지.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렇게 좀 노하우, 다른 노하우는 하나도 없습니다. 제일 핵심적인 노하우가 뭐냐면 내가 많이 나가고 많이 찾아보는 거. 그게 가장 핵심적인 노하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보통은 시장에 처음 나오시거나 아직 동대문 시장을 안 가보시거나 또는 투잡을 하시면서 한번 내가 이거를 해보면 어떨까라고 알아보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세요.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그래서 이제 초보라는 가정하에 제가 스텝을 4가지 스텝을 말씀을 드릴게요. 4가지 스텝으로. 첫 번째 스텝이 뭐냐면요. 일단 상권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상권은 이미 다 파악해 드렸어요. 여기는 소매상권, 여기는 도소매상권, 여기는 도매상권. 자, 여성복은 여기, 남성복은 여기, 아동복은 여기. 제가 상권을 다 파악을 해드렸죠. 그쵸? 그 다음, 붐비는 시간, 한가한 시간을 왜 파악을 해야 될까요? 붐비는 시간, 한가한 시간. 도매시장이 가장 붐비는 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도매시장이 한참 바쁠 때, 오픈할 때입니다. 오픈할 때. 셔터 올리면서 지금 들어온 물건 정리해야 되고, 전화 주문 받았거나, 아니면 어제 예약 주문 걸려있던 것도 포장해야 되죠. 포장하고 이러면 오픈 시간이 제일 바빠요. 상가 오픈해서 한 2-3시간이 제일 바쁩니다. 한가할 때는 언제냐? 보통 새벽 2-3시가 한가해요. 그때 우리 점심 먹는다 그러는데 새벽 2-3시에 점심을 먹는 거죠. 출근을 12시에 했으니까. 그래서 밥 먹을 때가 제일 한가하니까 밥 먹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장 조사를 나갔을 때 붐비는 시간 가는 게 좋아요? 한가한 시간 가는 게 좋아요? 시장 조사. 나는 시장 조사는 한가한 시간에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손 들어 보십시오. 나는 시장 조사는 붐비는 시간에 하는 게 좋다. 좋습니다. 그럼 내가 사입을 해야 돼요, 이제. 사입을 해야 돼요. 나는 오늘 사입하러 시장에 나왔어요. 사입하러 시장에 나왔는데, 그러면 붐비는 시간에 사입하는 게 좋아요? 한가한 시간에 사입하는 게 좋아요? 나는 사입하는데 한가한 시간에 사입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 좋습니다. 나는 붐비는 시간에 사입을 해야 된다. 사입은요, 붐빌 때 해야 돼요. 바쁠 때. 문 열자마자. 왜 그래요? 그 시간에 사입 안 하면 잘 나가는 아이템은 이미 다 빠지고 없어요. 다 빠지고 없습니다. 신발 235, 240은요, 다 빠지고 사이즈 없어요. 나도 주문 들어오면 235 내지 240이 주문이 들어올 건데, 가서 사입 235 주세요. 사장님 어떡하죠? 물건 다 나갔는데. 없어요, 물건. 예? 예를 들어 특정 곤색 자켓이 잘 나가. 이 자켓이 예를 들어 화이트, 곤색, 예를 들어 블랙, 네이비, 화이트, 네이비, 블랙. 이 3가지 컬러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곤색만 팔리는 그런 거 있어요. 화이트, 블랙은 안 팔립니다. 희한해요. 나한테 주문이 들어오면 아마도 네이비 주문 들어올 거예요. 그런데 네이비 무한정 이 집에서 네이비 만들 것 같아요. 아니에요. 블랙, 화이트 다 같이 만들죠. 그럼 주문은 네이비 들어왔는데 가서 네이비 주세요 그러니까 사장님 그냥 화이트랑 블랙 가져가세요.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입은 무조건 시장에 문 열자 말자. 언니 막 포장하고 바빠 죽으려고 그래요. 그래도 거기 가서 언니 그거 빨리 주세요. 빨리 줘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사입합니다. 보통은 이런 걸 이제 빅셀러들은 아도 치고 지나갑니다. 아도 치고 지나간다면 어떤 이야기냐면 내가 오늘 주문 받은 양이 100장이야. 와보니까 그러니까 원도매를 안다는 거 이런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원도매 A, B, C, 중도매 A, B, C를 전 다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자켓에 대해서. 그러면 내가 주 거래처는 예를 들어 B다. 원도매 아닌 중도매 B를 거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소비자 주문이 100장인데 여기서는 80장밖에 없어 지금 재고가. 그럼 80장 아도 치고 지나가죠. 내가 들고 갈 수는 없잖아 이 80장을. 80장 싸주세요. 사입자 보낼게요. 아침에 올 겁니다. 지나가죠. C나 A를 또 찾아가는 거예요. C나 A 찾아가서 나머지 20장 주문하면 되죠. 그렇죠? 그리고 아침에 사입차가 와서 그 80장을 그대로 가져갑니다. 그런데
빅셀러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내가 가서 물건 여기 있는데 왜 나 저를 안 주시냐고 아무리 따져봐야 이 물건이 이미 결정이 돼버렸죠. 주인이 못 받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 시장에 미송 찍는다는 말까지 나오는 거예요. 미송이 뭐냐? 외상의 반대입니다. 외상은 돈이 없으니까 물건 좀 주세요. 물건 내일 줄게. 이게 외상이죠. 미송은 뭐냐? 물건이 없으니까 내가 돈부터 주는 거예요. 돈. 내가 돈 줄 테니까 내 물건 싸줘. 나 물건 보지도 못했는데. 그래서 뭐 시슬리 원피스 스타일 뭐 12장 내가 39,000원씩 해서 40만 원 줄게. 40만 원 주고 물건도 없어요. 빈손으로 집에 가는 거예요, 그냥. 그게 미송 찍는다는. 미송이라는 게 생긴 원인이 베스트 아이템이 항상 베스트이기 때문에 그래요. 잘 나가는 애가 계속 잘 나갑니다. 예. 그래서 붐비는 시간, 한가한 시간. 시장조사는 왜 한가한 시간에 시장조사는요, 한가한 시간에 해야 돼, 한가한 시간에. 근데 시장조사하러 왔다는 거, 오늘 사입할 거 아니잖아요. 사입할 거 아닌데, 여기 바빠 죽으려고 그러는데 언니가 바빠 죽겠는데 거기 가서 이거 얼마에 나왔느냐, 컬러가 몇 개냐, 단추가 왜 여기에 달렸느냐, 팔을 좀 줄이면 어때? 이런 이야기를 바빠 죽는 사람한테 백날 해봐야 안 통하죠? 오히려 진상으로 찍힙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는 편안할 때, 그 친구들 밥 먹고 이럴 때 편안할 때 있죠. 가서 언니 나 얘기 잠깐만 할까? 그러면서 얘기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격이랑 뭐 이렇게 조사해 보시면 되죠.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외국인이 많은 사건을 찾으란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중국인이 많은 곳은 뭐가 많다? 한국에서 만들어진 물건이 많다. 그 한국에서 만들었다는 그 국산의 개념이 어떤 거냐면요. 원단이 첫째 국산이어야 됩니다. 원단이 국산이고 패턴 뜬다 그러는데 이렇게 가다 잡는 거 있죠? 가다 잡는 이 패턴이 한국에서 패턴을 뜬 거여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미싱이 한국에서 미싱이 돼야 돼요. 이 3박자가 맞았을 때 한국산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 ODM 또는 OEM이라고 해서 중국 원단으로 중국 패턴에 의해서 중국에서 만든 건 당연히 중국산이지만 한국 원단을 중국으로 보내서 한국 원단과 패턴을 같이 보내는 거죠. 한국 원단과 한국 패턴을 같이 보내서 중국에서 만들어졌을 때 이게 한국산이냐 중국산이냐 골치 아픈 문제죠. 이건 중국산입니다. 우리는 중국산으로 봐요. 그래서 아까 그 3요소가 100% 물렸을 때 한국산인데 중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시장 조사를 하는 이유는 요 100% 한국산을 찾는 거예요. 100% 한국산. 물론 가격은 비싸죠. 비싸지만 비싸도 팔리기 때문에 그걸 찾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외국인들이 많은 곳이 어디지? 그것도 한번 알아보시라는 겁니다. 일단 두 번째, 신상품을 파악을 하라. 초짜들이 가장 많이 티내는 게 지금 잘 팔리는 걸 찾죠. 지금 잘 팔리는 걸 찾아요. 여러분들 모시고 제가 여러분들 예를 들어 꽤 많으신데 모시고 제가 동대문 시장 들어가서 시장 조사 해보세요라고 제가 뒤에서 가만히 보죠. 지금 잘 팔리는 거를 이거 얼마냐고 물어봐요. 근데 그게 지금 잘 팔리는 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어요. 그게 왜? 내가 이 물건을 사입을 해서 사진 찍고 올렸을 때는 이제 안 팔립니다. 그때부터. 그렇죠? 이미 꼭지를 찍은 걸 제가 사입을 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 잘 팔릴 걸 사야지. 또는 앞으로 잘 팔릴 걸 시장 조사를 하셔야 되고. 그러면 앞으로 잘 팔릴 건 뭐예요? 신상이에요. 신상. 신상인데 오늘 동대문 시장 처음 나온 사람에게 신상이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어제 안 나와봤기 때문에 신상을 못 찾아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템 조사를 하시고 분석을 하실 때는 신상이냐 아니냐. 사실 도매 입장에서 도매하는 저한테 여러분들이 초보로 보이는 이유는요. 작년에 팔던 물건을 얼마냐고 물어봐요. 제가 DP에서 걸어놓은 데는 작년에 팔던 것도 같이 걸려있어요. 왜? 신선도 유지를 위해서. 신상이 계속 쏟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매장, 도매 매장, 우리 매장 신선도 유지를 위해서 작년에 팔던 것도 은근슬쩍 걸어놓습니다. 그냥. 근데 여러분들이 오면 꼭 그걸 물어봐요. 왜? 내 눈에 익숙하니까. 그럼 제 속으로 참 답답하죠. 이걸 내가 작년에 팔던 거라고 말을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러면서 이쁘다, 좋아 죽겠다 그러는데 그냥 뭐 파는 거지 뭐. 그쵸? 답답하죠. 그래서 신상에 좀 집중하셔야 되는데 신상은 그냥 보이는 게 아니라 꾸준히 나와보셔야 돼요. 꾸준히. 자, 그 다음 이게 도매상이랑 친해지면 뭔가 좀 특별한 혜택이 있습니다. 그 특별한 혜택이 뭐냐면요. 사입비가 들지 않아요. 사입비가.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들 가령 예를 들어 제가 입고 있는 자켓을 사입하러 왔어요. 오늘 처음 봤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사이즈가 스몰, 미디엄, 라지, 그리고 컬러가 화이트, 블랙, 네이비. 그럼 여러분들 보통은 막 사이즈별로, 컬러별로 한 잔씩 다 사갑니다. 근데 저랑 딱 보니까 되게 친해요. 뭐 교육장에서도 많이 만났고, 뭐 형, 동생까지는 아니어도 굉장히 친하게 지내고 있어요. 그러면 왔는데, 그냥 보통 물건 달란 말을 안 하죠. 안 하는데, 제가 그냥 싸줍니다. 사진 찍어 오라고. 사진 찍어 오라고. 왜? 내 물건 떼먹고 도망갈 거 아닌 거 알기 때문에. 보통은 가서 사장님 샘플 좀 제공됩니까? 예, 제공 안 해주죠. 당연히 제공 안 하죠. 제공 안 하는데 안면이 트고 조금 친해지면 샘플 준다는 말이 생각보다 쉽게 나와요. 샘플 제일 잘 주는 곳이 어디냐면 가방 신발이에요. 가방 신발. 특히 가방 신발은요, 사진까지 다 찍어놨어요. 네가 원하면 내가 사진으로 줄게요. 그럼 뭐 신발 가지고 사진 찍고 이런 노가다도 필요 없는 거야. 바로 올리면 되죠, 그냥. 근데 의류는 그렇지가 못합니다. 의류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여성복, 남성복, 뭐 아동복 이런 거 하시고 싶다면 도매상이랑 빨리 친해지세요. 빨리. 빨리 친해지는 방법은 딴 거 없습니다. 매일 찾아가면 돼요. 매일 사장님, 안녕하세요. 그냥 지나가세요. 그냥 그렇게. 반갑습니다. 지나가세요. 몇 번 가다가 서로 이제 눈이 익죠. 저 삼촌 또 왔네. 바카스 한번 드시고 가세요. 그냥 바카스 그때부터. 사장님 바카스 하나 드세요. 따드리고 가세요. 그러면 사장님이 묻죠. 도대체 삼촌의 정체는 뭐야? 앉아봐봐. 여기 좀 앉아봐봐. 얘기 좀 하고 가. 도대체 정체가 뭐야? 사실 저는요, 이렇게 해서 뭐 G마켓 옥션에다가 물건 좀 걸어서 팔고 싶은데 잘 모르겠어요. 뭘 팔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뭐가 잘 나갈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일단 뭐 시장 나와서 지금 뭐 한 달, 두 달째 전 시장만 도사하고 있어요. 계속 돌고 있어요. 그렇게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그럼 사장님이, 그러면 그러지 말고 우리 집 거 내가 싸게 줄 테니까 이거 갖다 팔아볼래? 그거 작년팔 재고야. 근데 기분 나빠할 필요 없어. 재고기 때문에 싸게 준단 말이에요. 그쵸? 어차피 여기 이 집에 한 30장, 50장 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테스트하기도 딱 좋아. 안 팔렸다고 나를 욕할 거야? 욕 안 해요. 어차피 재고 줬잖아. 그쵸? 그러면서 나 이렇게 테스트 마켓에서 삼아 커가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들 처음 이렇게 사입하러 보내놓으면 막 찔러대요. 이것도 이것도 다 이쁘거든, 그냥 내 눈에는. 그리고 집에 와서 코디 해보니 코디가 맞냔 말이야. 안 맞아요, 코디가. 100%입니다. 그 어떻게 해요, 그 옷? 내가 입어야지 뭐. 그 내가 다 입잖아. 10장 사입하면요, 7장을 본인이 입어요. 웃기죠? 그럼 내가 쇼핑을 한 거예요? 사입을 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0분석이 철저하게 끝내야 된다고. 소비자 분석, 경쟁자 분석, 자사 분석. 내 자사 분석만 한 거야. 내 사이즈, 내가 좋아하는 컬러, 내가 좋아하는 취향. 왜 자사 분석만 해? 내가 팔아야 소비자 분석은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취향도 사갖고 오는 거고, 경쟁자 분석을 안 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대로 사입을 하는 거야. 경쟁자 분석을 맞췄으면 이 경쟁자는 예를 들어 59,000원에 팔아, 이 제품은. 그러면 적어도 내가 이거 이렇게 뭐 차 떼고 퍼 떼고 원가 계산하고 뭐 이렇게 해보니까, 야, 요거 한 25,000원에 사입을 해야겠는데? 도매 가보니까 35,000원이래. 그럼 경쟁자는 여기에 사입을 안 한 거예요. 난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제품이지만 25,000원에 파는 집을 찾아야지. 이 제품이 그 집에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구석구석이 있다니까, 구석구석이. 그게 문제인 거죠, 그게. 그래서 뭐 거기까지 가려면 시간이 한참 지나야 되지만 일단은 도매상이랑 빨리 친해지세요. 심지어 저는 폰에다가 사진을 다 넣고 다녀요. 요즘 스마트폰 좋잖아요. 이렇게 쇼핑몰이나 이렇게 보다 보면 예쁜 코디가 잘 되어 있거나 정말 잘 팔리는데 그런 물건들 바로 캡처 떠놓습니다. 캡처 떠서 뭐 하느냐? 들고 다니죠. 들고 다니다가 도매시장에 가서 이 물건 어디 본 것 같아. 맞아, 그 사람이 팔던 거야. 사진 꺼내가지고 보여줍니다. 이거 당신의 거냐고. 이거 우리 물건 맞아요. 내가 스쳐도 알아요. 내가 만든 물건은. 사실 제가 판매하던 남대문에서 장사하던 게 뉴욕 파파인데, 그 뉴욕 파파 때 남대문 제가 아는 뺀 게 4년 5년 됐어요. 그 제품을 며칠 전에 만났어요. 봤어요. 길 갔던 애가 내 옷을 입고 지나가는 거야. 얘 잠깐만. 라벨 뒤집어 보니까 내 옷 맞아요. 스쳐도 안다니까요. 자기가 만든 거라면. 이거 우리 물건 맞아요. 그러면 틀림없습니다. 그 물건 맞습니다. 그럼 확실히 쇼핑몰 A, B, C, D
가져가는 거 아니냐. 오, 맞아요, 맞아요. 인정 다 해요. 절대 거짓말 하지 않아요. 저도 좀 주세요. 그럼 주죠. 그게 최고의 시장조사 아니에요? 최고의 영업 비밀이 뭡니까? 경쟁 상대의 소싱처죠. 이 물건을 어디서 갖고 오는 거지? 두 번째 영업 비밀. 이 물건의 소싱 갑니다. 얼마에 가지고 오지? 그리고 세 번째, 얼마에 팔지? 어디서 얼마에 가지고 와서 얼마에 파는지 나 다 아는데 난 그걸 못 판다 그러면 내가 이상한 거죠. 그렇지 않나요? 더군다나 패션 아이템 같은 경우는요. 코디가 안 맞으면 안 팔려요. 그래서 나는 청바지를 팔지만 자켓, 셔츠, 넥타이까지 이렇게 해서 사진을 걸어서 올리죠. 그러면 나도 이 코디를 다 봤잖아요, 이미. 참고서가 얼마나 많아요. 좋잖아요. 코디도 하기 좋고. 그게 뭐? 소비자 분석, 경쟁자 분석, 자사 분석. 이 세 가지 분석을 끝내고 시장 조사를 하는 게 맞다. 그래서 시장 하시다가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단계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은 도매 상가에서 시장 조사 하실 때 한 가지에게 엄청 얽매입니다. 가격. 심지어 그걸 물어봐요. 도매 사장님한테. 사장님, 예를 들어 도매집에서 10,000원 불렀어요. 10,000원이라고. 그럼 제가 10,000원에 사입해서 얼마에 팔아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라고 도매집에 물으면 도매 사장님이 뭐라고 이야기해 줘야 돼요? 내가 20,000원에 팔아 그래야겠어? 11,000원에 팔아 그래야 되겠어? 도매 사장님 말 못합니다. 심지어 강사님한테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요. 선생님, 점팔에 팔면 된다면서요, 점팔. 도대체 점팔이 어디서 나온 수치예요? 물론 점팔로 계산하면, 점팔이란 어떤 의미냐면 10,000원에 가지고 온 걸 18,000원에 팔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최소 손해보지 않는 가격이에요, 최소. 한 10% 정도 남는. 근데 그 기준은 없어요. 얼마에 팔아야 돼요? 경쟁자가 파는 가격에 맞춰 팔아야지. 그래야 판매가 되지. 경쟁자는 19,000원에 파는데 내가 20,000원에 팔아. 그럼 팔려요? 안 팔리잖아.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이 가격에 엄청 집착을 합니다. 집착을 해서 이거 얼마예요? 얼마만 물어봐. 얼마인지만. 근데 사진 보면 우리는 그림 장사잖아요. 실제 오픈마켓이 됐고 쇼핑몰이 됐고 온라인 비즈니스는 그림 장사입니다. 그림을 보고 이 물건이 맞는지 아닌지 찾아야 되는데 가보시면 유사한 디자인 무지하게 많아요. 겉보기 디자인. 겉보기 사진으로 봤을 때는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뒤집어 보면 안에 우라를 보면 틀릴 수도 있습니다. 틀릴 수도. 나는 그거 다 체크 안 하고서 그냥 비슷한 하나만 체크해서 이거 얼마냐? 아니죠. 그래서 시장 조사를 하실 때는 가격도 가격이지만 원단. 근데 원단 물어봐도 잘 모르긴 모릅니다. 이게 실제 판매하는 그 매장의 점원들은 잘 몰라요. 모르는데 일단 원단이 어떤 느낌인지 그 안에 안감 또는 디자인 길이감 또는 부사재 이런 것도 있죠. 그리고 미싱이 제대로 지나갔느냐. 한국에서 만든 것들은요. 일자로 쭉쭉 지나갑니다. 보면요. 정말 반듯해요. 근데 중국은 춤을 추죠. 특히 스산왕이라고 스산 이런 데서 나온 신발이 아니라 옷들은요. 지렁이가 지나가요. 미싱 겨우 요거 박는데 이게 이 골이 몇 개가 있는지 몰라. 그래서 물어본 적이 있어. 제가 너 미싱한 지 얼마 됐니? 2주 됐다. 2주. 야, 2주 데리고 내가 그 물건을 팔고 있으니 내가 환장할 노릇이죠. 심지어 제가 옛날에 3,900원짜리 콩단추 블라우스를 판 적이 있어요. G마켓에서. 무지하게 잘 팔았습니다. 근데 포장을 하는데 자꾸 사무실 바닥에 콩단추가 굴러다녀요. 콩단추가 어떤 건지 아세요? 단추가 이렇게 동그래요. 동그란 게 이렇게 하나 딱 달려있어요. 여기에. 근데 단추가 막 굴러다녀요. 그래서 저는 직원들이 청소 안 해서 그렇다고 직원들 혼냈죠. 근데 이제 주문이 좀 많아가지고 전 직원이 다 같이 포장하는데 폴리백 안에 단추가 하나 도록 굴러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페어 단추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스페어네? 굴러다니면 안 되지. 그래서 제가 끄집어냈는데 콩단추 블라우스에 콩단추가 없는 거예요. 그럼 떨어졌네? 그렇죠. 꿰매야지. 아무리 봐도 바늘구멍이 안 보여요. 바늘 지나갔을 거 아니에요. 그 위에 정확하게 꿰매야지 티가 안 나니까 바늘구멍이 없어. 아무리 하늘을 날아다니는 중국이지만 어떻게 단추를 실되지 않고 꿰맬 수가 있지? 그래서 제가 다루면서 꺼내봤어요. 이야, 대단한 기술입니다. 실제로 실을 사용하지 않고 꿰매요. 어떻게 하느냐? 글루건 쏜 거예요, 글루건. 글루건을 원단에다 글루건 빵빵 쏴가지고 거기 단추를 위에 올려놓은 거예요.
그럼 세탁하면 어떻게 되죠? 다 떨어지죠. 그러니까 폴리백 안에서 단추가 굴러다니는 거야. 난리가 났어. 야, 빨리 확인해봐. 구매 후기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구매 후기가 더 대박입니다. 3,900원짜리 좋아요. 한 번 입고 버리기 딱이에요. 와. 한 번 입고 버리기 딱이래요. 하긴 싸잖아. 3,900원이니까. 스타킹도 5,000원이잖아요. 와, 그거 보고 내가 도대체 불안해서 못 팔겠는 거야. 그걸 제가 땡 쳤습니다. 어디에다가? 테크노에다가. 테크노는 그런 걸 팔아요. 대체로. 테크노 지하에다가 땡 쳤어, 지하에다가. 아무튼. 그냥 겉보기가 비슷하다고 해서 이게 그거라고 단정 짓지 마세요. 절대로. 그래서 가격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이건가 저건가 그리고 사진 넣고 다니세요. 그냥 저처럼 넣고 다니다가 한번 봐봐봐. 니네 물건 맞아? 뭐 비교해도 괜찮아요. 저는 진짜 그걸 잘하는 스타일입니다. 사장님 아니 대놓고 그냥 아예 사진 먼저 드릴 때도 있어요. 왜냐면 거래처일 경우에 잘 아시는 사장님일 때 사장님 이거 사장님 거예요? 이거 우리 거 아닌데? 알았어요. 그냥 가요. 그냥 말도 안 붙여요. 그냥 가버려요. 근데 그거는 친해지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행위고 친해지면 사회비도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그 기간이 절대 하루 이틀 만에 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화요일, 월요일, 화요일, 금요일은 시장에 꼭 나가세요. 꼭. 제가 바빠서 일주일에 3번씩 못 나갑니다. 그 화금은 꼭 나가세요. 화금. 왜 화금이냐? 금요일은 지방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우리 소위 말하는 옷장사들이 주말 장사를 위해서 대거 동대문으로 올라오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동대문이 바글바글하죠. 지방에서 올라와가지고. 화요일은 어떤 날이냐? 중국에서 배 들어오는 날입니다. 그래서 중국 바이어가 가장 많은 날이 화요일이에요. 화요일. 그러니까 화요일 나오시면 중국 바이어가 어디에서 물건을 소싱하는지 그런 것도 체크해 볼 수 있고요. 금요일 오시면 어느 상가가 얼마나 붐비는지 어떤 물건들이 많이 초이스되는지 이런 것들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이랑 금요일, 화요일 못 나오시면 월요일 나오셔도 돼요. 월화 그리고 금. 이 3일은 꼭 나오세요. 꼭. 그렇게 해서 시장 조사를 하셔야 되죠. 끊임없이 시장 조사해야 돼요. 끊임없이.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책도 하나 쓰고 했었는데 제가 제일 답답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전 사장, 내가 예전에 옷장 살 때 말이지 그때가 언제더라 밀리오래 어쩌고 저쩌고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서 옷장사를 본인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이 세계를 굉장히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죠. 제가 어떤 분 쇼핑몰 운영자한테 물어봅니다. 꽤 성공한 쇼핑몰 또는 꽤 성공한 판매자님한테 물어보면 시장에서 누가 해요? 직원이 하고 있어요. 직원이. 나는 예전에 내가 그거 해서 내가 진짜 예전에 공장으로 돌렸고 말이야. 난 그 일을 잘 알아.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착각입니다. 착각. 본인만의 착각이에요. 시장은요. 계속 변하는 겁니다. 심지어 도매. 청평 3층에 가면은 도매집이 쫙 있어요. 청평하는 5층이 잘해요. 5층, 4층에. 그래서 청평하는 절대 1층에 사입하고 올라가면 안 돼요. 위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그 날고 긴다는 5층, 4층의 판매자들도 가만히 보면 망해서 나가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도매 계속 잘하는 게 아니라니까. 도매 판매자도 심지어 망해요. 그리고 심지어 망해서 나가고 내가 1년만 시장에 안 나가면요. 도매 거래처가 싹 바뀌어 있어요. 싹. 예전에 디자이너 클럽 3층에 색종이라는 니트집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좀 찾아달라고. 아직까지 못 찾고 있어요. 분명히 도매 어딘가 있을 건데 의심스러운 건 청평 3층, 4층에 있는 컬러 페이퍼라고 컴퍼니 하나 있더라고. 색종이가 영어랑 컬러 페이퍼잖아요. 근데 물건의 느낌이 틀려요. 그래서 그 집이 아닌 것 같은데 심지어 그렇게 장사를 잘하던 니트집 색종이도 사라졌어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내가 1년만 시장 안 나가면 시장은 다 바뀌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내가 어제 시장에 나가봤기 때문에 또는 내가 과거에 패션 디자이너였으니까 또는 과거에 내가 옷 장사를 했었기 때문에 나는 동대문을 잘 안다고 생각하시고 안주하세요. 그러면 안 됩니다. 시장은요 끊임없이 변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변하는. 저 뒤에 그림이 바이러스예요. 바이러스. 바이러스는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아요. 계속 변화하고 진화하고 움직여 나갑니다.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변화하고 진화해 나가는 거죠. 최초에 1905년 광장시장에 섰을 때는요 종로통에 있었어요. 동대문시장이. 근데 지금 100년이 지난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청평화 끝에 청계칠가에 와 있어요. 청계칠가에. 이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모르죠. 근데
나는 어제 왔었으니까 오늘은 안 가도 돼. 절대로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 성공하는 건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패션은요, 노가다예요, 노가다. 내가 얼만큼 발로 뛰었느냐. 공부를 잘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머리가 뛰어나서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라 내가 책상에 오래 앉아서 있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는 뭘로 한다? 엉덩이로 하는 거야. 근데 창업은 뭘로 하느냐? 내가 뛰어난 보는 눈이 있거나 나에게 뛰어난 자질이 있어서 잘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두 발로 걸어 다녔기 때문에 잘하는 거예요. 노가다를 했기 때문에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업은 뭘로 한다? 발로 하는 거예요. 내가 머리에 쥐나면 안 돼요. 이미 실패한 거예요. 발바닥이 까져야 돼요. 발바닥이 까지도록 계속 끊임없이 돌아다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은 비록 초보일지라도 1년 후에 2년 후에는요. 제가 개런티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반 안에 분명히 빅셀러가 1명 또는 2명, 뭐 많게는 3명, 4명도 나올 수 있겠죠. 반드시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시장 조사하시고 앞으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